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에버튼이 승점 12점 삭감 위기가 지금 닥쳤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식인지 전해드리기 전에 이 소식이 굉장히 맨시티 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토트넘 팬들을 굉장히 설레게 만들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의 주요 논란거리를 전해드리기 전에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어떤 분위기를 두고 뭔가 이제 요새 같은 느낌보다는 클럽 같은 느낌이 난다. 승리 후에 모두가 기뻐하는 느낌이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터뷰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한 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은 우독이 괜찮냐? 파페마타사르 그리고 데스티니 지금 데스티니 우독이 있는데 파페마타사르는 괜찮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스티니 우도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지켜봐야 된다. Going to assess. 일단 분석해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다른 선수들은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 우도기 빼고는 이제 부상 관련된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지금 좀 향상이 좀 필요한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all of it 전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전부 다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수비적인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은 excellent, 훌륭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발전할 부분이 있다. 최근에 토트넘은 어쨌건 페널티 에리어 안쪽으로 들어가서 뭔가 터치를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간결하게 마무리를 하는 부분들 여전히 뭔가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front third, 이 최전방에서 상대방의 어떤 그 수비 지역이죠. 그 부분에서 뭔가 여전히 좀 자연스럽지 않고 흐르는 듯한 느낌이 없다. 유려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딱히 놀라운 일은 아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여전히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성장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는 토트넘 팬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또 설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손흥민 선수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폼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토트넘의 공격력이 지금 풀파워가 아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토트넘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고, 손흥민 선수의 퀄리티 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리더십 스킬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지금 손흥민 선수를 주목받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둘 다 outstanding, 끝내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주 특별한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리더십 그리고 능력 둘 다 굉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지금 리더십 역할을 완벽하게 지금 포용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responsibility를 원한다. 손흥민 선수가 책임감을 원하는 선수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야, 진짜 손흥민 선수를 이해해주는 감독.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포버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포체티노가 아니라 이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진짜 포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리더십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하지만 책임감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 리더십 자리에 있다는 것이 굉장한 책임감과 함께 오는데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 책임감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매치데이, 경기 날에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He's been a real catalyst. 이 catalyst라고 하는 게 촉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팀 전체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골만 칭찬할 게 아니라 이제 수비적인 상황에서 그 압박을 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뛰는 방식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수양면으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못 가게 된다면 좀 속상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가지고 그러겠냐. 그러니까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보다 더 나은 팀인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성적을 얻느냐에 대해서 연연할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고, 좋은 감독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오곤 하죠. 지금 당장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10월, 11월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표를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이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아스톤빌라 쫓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전해드릴 하나의 소식은 사실은 토트넘이 4위 자리 안에 들면은 좀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우승을 못하면 좀 속상할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라고 하면은
풋볼 런던이라는 언론에서는 사실은 토트넘 말고도 아스날, 뭐 크리스탈 팰리스, 웨스트햄 등등 이제 그 런던 소재로 하고 있는 팀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아스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맨시티의 승점 감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스날이 굉장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맨시티의 승점이 감점이 되어야 이제 아스날이 우승 희망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사실은 아스날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그럽니다. 왜냐면 아스날은 지금 3위거든요. 맨시티랑 지금 승점 동률이고 그리고 사실은 뭐 우승 확률이 리버풀보다 떨어진다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스날이 맨시티의 승점 삭감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이 훨씬 더 이를 기다리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 텔레그래프 원문 기사를 좀 봤습니다. 텔레그래프 원문을 보시면은 일단 에버튼이 12점 승점 삭감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조용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시티는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에버튼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버튼이 최근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정적으로 이제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룰을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을 지금 안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2점의 승점 삭감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맨시티한테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면은 맨시티는 내셔널 리그로 갈 것이다라고 조킹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농담을 알아들으려면은 내셔널 리그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도 처음엔 못 웃었는데 자, 내셔널 리그는 EPL 그러니까 잉글리시 리그의 5부 리그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EPL은 이제 첫 번째 리그죠. 가장 상위 단계고 그다음에 내셔널 리그라고 하는 것은 5부 리그에 해당되는 굉장히 낮은 팀인데 맨시티가 여기까지 강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승점 12점 삭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승점이 7점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승점으로 갈 확률이 있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승점 삭감은 EPL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에버튼의 케이스 그리고 맨시티의 케이스를 똑같이 평행으로 놓고 보기에는 여하튼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맨시티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맨시티는 그 크기 자체가 그리고 그 어느 정도로 복잡한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쳤는지 등등에 따라서 지금 맨시티는 훨씬 더 심각한 케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맨시티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인데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시티가 만약에 2009년, 2010년부터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까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맨시티가 이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몇 팀이 손해를 봤냐? 일단 프리미어 리그에서 맨유, 리버풀, 맨유, 리버풀, 맨유, 리버풀. 그러니까 맨유와 리버풀이 3번씩 우승할 수 있는 거를 맨시티가 뺏어갔다. 이 부분이고 그리고 FA컵 같은 경우에도 스토크시티와 와포드가 이길 수 있었는데 야 진짜 자랑스러운 상황이 됐겠죠. 그런데 맨시티가 뺏어갔다. 리그컵 같은 경우에서도 썬더랜드, 리버풀, 아스날, 첼시, 아스톤빌라 그리고 토트넘까지 아니 우리 손흥민 선수의 트로피까지 뺏어간 게 맨시티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인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트로피가 다시 이 팀들한테 돌아간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승점 삭감이 한 번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점 삭감만으로 이제 이게 처리가 될지 아니면 이 트로피를 또 빼앗아다가 그 전에 2위 팀들한테 줄지 뭐 이거는 뭐 모르겠는 상황인데 토트넘의 그 서러운 무관 이거를 지금 풀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2021년 이때거든요. 이때가 제가 봤을 때는 무리뉴가 이제 나가고 결승전 직전에 무리뉴가 이제 사퇴했을 때 사실 경질당했을 때죠. 토트넘이 결승까지 갔는데 맨시티를 만나가지고 졌던 그 순간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튼 맨시티의 어떤 문제 굉장히 길게 있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점 승점 삭감 이 정도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게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맨시티가 진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펩 과르디올라가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When they're accused of something, I'll ask them. 뭔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은 물어볼 거다.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리고 맨시티가 이제 설명을 했죠. 맨시티가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펩 과르디올라가 믿는다 이겁니다. 믿었고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여기에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맨시티가 진짜 뭐 캐러거의 말대로 이제 뭐 5부 리그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있으면은 1부 리그까지 어떻게든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펩 과르디올라도 떠날 것이다. 100% 지금 믿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내가 클럽을 옹호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아니라고 판명이 난다. 그럼 펩 과르디올라는 떠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그러면은 맨시티가 승점 삭감을 당하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쭤볼 수도 있는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합니다. 굉장히 크고, 그리고 예전에 이 CAS 스포츠 관련된 이 재판소에서 이제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도 했었는데, 근데 무죄 판결이 났죠. 맨시티가 계속 이제 자료를 공개를 안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더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묶어다가 한 방에 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작년부터 나왔죠. 아니, 사실은 재작년부터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맨시티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라고 하면은 승점 12점 삭감을 해가지고 강등이 현실이 되는 PL 역사상 최초의 일이 지금 에버튼한테 생기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맨시티한테 가해질 수 있는 FFP에 대한, 그러니까 그 재정적 페어플레이 그리고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피해가기 위해서 뭔가 스폰서가 이제 주는 그 돈의 양을 굉장히 부풀린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행적을 이제 PL이 계속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맨시티는 순식간에 이 차트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PL 이 순위 차트에서 아예 맨시티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맨시티가 승점 21점인데 진짜 리그 강등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맨시티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맨시티가 없습니다. 토트넘, 아스날, 리버풀이 우승 경쟁을 한다. 여러분, 토트넘 우승 불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 우승 확률 한 30%로 올라갑니다. 리버풀 40%, 리버풀 한 40%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아스날 정도가 이제 한 30%, 그리고 토트넘 한 30%, 이 정도로 나눠갔지 않을까요? 게다가 아스날과 리버풀은 이제 유럽 경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일정을 지내고 있죠. 그러면 토트넘 우승 확률 점점 올라갑니다. 아스날과 리버풀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죠. 만약에 각각 잘해준다라고 하면은, 토트넘은 점점 더 이 피곤해지는 아스날과 리버풀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을 겁니다. 맨시티만 좀 우승 경쟁에서 빠져주면은 토트넘 승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 맨시티의 승점 삭감에 대한 결정이 언제 날지는 여전히 모르는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것은 어쨌건 에버튼이 당할 위기에 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맨시티의 어떤 승점 삭감 혹은 리그 강등도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맨시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앞두고 있죠. 그 경기를 앞두고도 어떤 분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외신 이야기 그리고 분석들, 해외 반응 만나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